블랙아웃이란 게 있죠. 그래서 이거 그 블랙아웃이라는 그 말 들어보면 뭐죠? 전기가 다 나간 거죠. 가끔 그럴 일이 있잖아요. 최근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정전 사태가 해가지고 저도 신촌에서 한용할 때 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사놓고 그랬죠. 등화 관제 시스템이라 들어봤습니까? 이거 좀 젊은 사람들은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응평이라고 해서 그 귀순용사 있었잖아요. 그 사람이 이제 적기를 북한에서 몰고 와가지고 이제 북한이 쳐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정확히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등화관제라는 거 이제 백과사전 보면은 적기의 야간 공습에 대비하려고 이제 불을 끄는 거죠. 등발을 이제 끄는 거죠. 예. 등불을 이제 끈다. 이제 왜 그러면 불을 켜놓으면 적기가 이제 공습 지점 하기 때문에 표적이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꺼야 된다.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했죠.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제 이후에는 효과 감소죠. 왜 그러면 GPS 시스템으로 지금이야 뭐 다 어딘지 다 알잖아요. 서울 뭐 위도 경도 하면은 청와대가 어디고 뭐 불 끈다고 그게 안 보이고 그렇습니까? 다 적외선 레이더로 싹 그거 다 하면 훑으면 싹 보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? 이거 참 웃기는 거죠. 사실 1980년대 이거 하는 거 웃기죠. 그때 당시에도 사실 그 정도는 다 파악이 되죠. 어디 폭격할지 모르겠어요. 아무리 뭐 저녁이라고 깜깜하다고 해서 그 불 끈다고 해서 그거 모르고 서울인지 여기가 서울인지 인천인지 모르고 그렇게 되겠습니까?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쵸? 예.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제가 코벤트리신가 그 처칠이 그 나치랑 싸울 때 영국이 이제 나치 독일이랑 싸울 때 그 에니그마라고 해서 한 그걸 풀었죠. 암호를. 근데 이제 코벤트리시인가를 폭격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처칠이 그걸 이제 코벤트리시가 폭격한다고 하면 그 소개령을 해서 대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? 주민들이. 근데 대피를 안 시켰어. 왜 그러냐면 나치가 그 에니그마를 푼 걸 알면은 영국이 푸는 거 알면은 또 애니그마 그 암호를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그 코벤트리신가 거기 완전히 폭격받아가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? 그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 시민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어요. 처칠이 진짜 나쁜 놈이죠. 그 벵골 기아 만들어가지고 다 그 인도인들 다 죽게 하고 그 식량 그 공급 못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죠. 전두환 때 이 짓 참 많이 했죠. 그 간첩 넘어온다 해가지고 등화관제 한 1985년, 86년도까지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하도 자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긴장감이 떨어지죠. 한두 번 할 때는 진짜 북한이 쳐들어오나 8688 그 아세안게임 앞두고 한 것 같아요. 그 86년도 아세안게임 때 북한이 내려올 줄 모른다. 저도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. 88년도 그 올림픽 못 보겠구나. 북한 놈들이 넘어오겠지. 쳐들어오겠지. 이 꼴 못 보고 한국이 올림픽 개최는 못 보고 한번 하고 나도 그냥 시험도 안 보고 좋다 이런 생각 한 것 같아요. 그때 철없는 생각에. 예. 아마 그것 때문에 했어요. 저도 그 되게 고학년 때 한 것 같거든요. 이 등어관제를. 예.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?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그 이소와 그 양치기 소년처럼 사람들이 안 먹히게 되는 거죠. 그 민방훈련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잘 안 지키는데 계속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지키죠. 예. 근데 이런 공포를 이제 해서 전두환이 이용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? 간첩이 온다, 무장공비가 온다, 북한 놈들이 쳐들어온다. 이거 하면은 그 평화댐도 만들지 않았습니까? 우리 성금 냈잖아요. 500원 저도 낸 것 같은데, 그때, 그 서울 물바다 된다고, 거기 한강에다가 그 금강산 유역에다 댐 쌓아가지고 수몰시킨다고 그거 86년도인가, 그때였죠. 예. 그래가지고 그 전두환 이 자식이, 그거 공포심 자극해가지고 평화댐 지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코모든도 싹 긁어모으지 않았습니까? 예? 그거 기억나십니까? 그거 다? 가짜 간첩 만들고 그래가지고 진짜 막 그 뉴스에서 계속 했잖아요. 평화댐. 지금 그거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? 예? 그런 식으로 공포심을 북한이 있으니까 빨갱이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그 박정희 정권 때부터 계속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. 공포심을 만들어내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사도 벌한다 어쩐다 저쩐다 김신조 사건 돼가지고도 예비군 훈련 만들고 막 계속 하지 않습니까? 신미도 대원 만들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협박을 하는 거죠. 국민들 상대로. 지금 그 코비드19도 바이러스랑 똑같죠. 무장공비라든지 북한 그 유럽이랑 똑같지 않습니까? 군사정권. 전두환 정권이 뭐 했습니까? 바로 빨갱이들 때문에 안 되니까 학원 폐쇄시켜야 된다. 그래가지고 대학교 완전히 다 1980년대 폐쇄시키지 않았습니까? 예? 그거 다 기억나시면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물론
그래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대학생들 또 그 도서관 같은데 하루 들어가면은 잡아가고 그 뿌락지라고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사복 입은 애들이 경찰인데 실제 경찰인데 이제 사복 입어서 대학생처럼 유장해가지고 그런 인간들이 막 신고하고 잡아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?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도 막 끌려가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죠. 끌려가면 이제 군대에도 끌려가고. 문재인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? 예? 문재인이 그 사단장이 장세동 그 전두환 그 있었던 그쪽 아닙니까? 공수부대가. 그래가지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? 군대 뭐 폭발물 설치해가지고 지가 상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전두환이 준 거지 않았습니까? 그래놓고 전두환이 전두환이랑 무슨 일이 있는지 전두환도 구속시키고 전두환만 뭐 무슬림 만들고 그 짓 하지 않습니까? 저는 더 나쁜 인간이면서. 예? 저도 국민들 전두환처럼 똑같이 공포 분위기 그 만들어가지고 조장시켜가지고 국민들 자유권 침해하고 헌법에 나오는 집회와 시위 자유, 언론의 자유 침해하고 뭡니까 행복추구권 10조 그것도 침해시키고 이런 짓 하지 않습니까? 문재인이 바이러스가 시기가 있어가지고 10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게 하고 카페라든지 이거 싹 문 닫게 하고 또 배달음식은 돼. 그럼 배달은 뭡니까? 이 자식이 그러니까 문제가 그 4차 산업혁명 하는 그런 업체들한테는 플랫폼 그 기업들한테는 혜택 주고 상공업자 중소상공업자들은 문 닫게 하고 이 짓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앱으로 그 주문하는 사람들은 싹 살려주고 그냥 동네 구멍가게는 싹 문 닫게 하고 망하게 하고 다 측면으로 전락시켜가지고 다 노예 삼아가지고 돈 조금 줘가지고 말 잘 듣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 조선시대 야경꾼이 그 돌았죠.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갔죠. 딱딱이 치면서 제가 알기로 인정 그 쳐가지고 그 이후를 못 돌아다녀요. 7시부터 9시인가요? 그 이후부터는 저는 못 돌아다니는 거 알고 있죠. 예. 그러면 포도청에서 잡아갔죠. 예. 그리고 그 우리 그 박정희 정권 시대까지 야간 그 통행금지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못 돌아다녔죠, 진짜. 예. 그거 다 저는 그 시대는 아니에요, 사실. 전두환 때부터 기억이 나니까. 태어나기에는 그때 태어났지만, 기억이 그때 어렸을 때니까 안 나고, 예.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나 돼야 이제 그거, 사람들 그 풀어줘가지고, 그때만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자. 그러니까, 그때는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되게 좋았죠. 왜 그러냐면, 진짜 자유를 느끼는 거니까. 밤새 막 떠들고, 별짓 다 해도 이제, 무슨 짓 안 하니까.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통행금지 때문에 박정희 시대에는 오히려 결혼이 늘었죠. 젊은 남녀가 이제 같이 있다가 통행금지 시간이 딱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. 바로 집에 못 가니까 뭐 그때는 뭐 자가용 있습니까? 뭐가 있습니까? 그냥 있다가 그러면 여관 같은 데 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하룻밤 만리장성 쌓고 이제 그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뭐 애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죠. 예. 그래서 이제 뜻하지 않게 그것 때문에 통행금지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, 사실. 예. 아무튼 뭐 그건 뭐 추억이라도 할 수 있고 좋은 건 아니죠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침해를 한 거죠.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저녁에 돌아다니는 인간들은 뭐 도둑놈이라든지 나쁜 인간, 용공문자라든지 간첩이라든지 이런 거라는 거죠. 예. 사실 사람이 배가 아파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? 약사로 돌아다닐 수 있고 뭐 일상생활용품이 없어서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 야간에 이런 게 없었죠. 심야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. 박정희 때 24시간 편의점이 어디 있었습니까? 그냥 문 닫았죠. 깜깜했었죠. 시골은 그러니까 시골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도시는 야경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깜깜했었죠. 물론 이제 그렇게 사는 게 건강에는 더 좋을 수가 있죠.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으니까. 물론 예. 이제 근데 문제는 시계반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이런 야간 통행금지가 있는 박정희 시대라든지 조선시대로 퇴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?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뭐 저야 뭐 안 돌아다니면 어차피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고 안 돌아다니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자영업자들은 매출액이 떨어져서 얼마나 죽을지. 지금 반해반토막 계속 매출이 뭐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 뭐 한 20% 될 거야 아마. 20-30% 될 거. 많이 떨어진 사람은 10% 될 거고 진짜 힘들 거예요 아마. 점점 힘들어졌는데 사실 우리나라 2002년 2003년 이후로 계속 자영업자 힘들었지 않았습니까? 돈이 안 돌아가지고. 저는 그거 다 자료 있어요. 예, 그리고 그래서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2008년도에 한번 거꾸로지고
조금 나아지는 듯 싶었죠. 그래서 2008에서 2010년까지 좀 그나마 나왔죠. 예. 워낙 그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계속 이제 그 이후로 2010년 이후로 또 계속 또 거꾸로졌죠. 그건 뭐 좌파 정부, 우파 정부 그 따질 필요 없어요. 보수나 뭐 진보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. 계속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? 예. 예. 좋아지지 않았죠. 예. 그나마 보수 그런 이명박 박근혜는 집값이라도 오르지 않게 그나마 그거라도 붙잡아 놨었죠. 예, 근데 진보 정권은 완전히 경제는 폭망시키고 집값 올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주식값 올린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주식값도 결국은 꼬꾸라질 겁니다. 예. 제가 보기에는 칼세건이 그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고 했죠. 예, 디몬 혼티드 월드. 혼티드가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빙의된 그런 상태죠. 예. 그리고 정말 웃기죠.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원자재료 파기 미리 한 것 자체가 신내림 때문에 그 파기 털그러면 웃기지 않습니까, 진짜? 정상적인 나라입니까? 그냥 작두나 타고 그냥 무당이 하는 짓, 이게 참 미신이지 않습니까? 이 바이러스를, 바이러스가 전역이 돌아다닌다고, 국민을, 전역이 못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, 비과학적이지 않습니까?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까, 진짜? 그 마스크가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까? 자기가 호흡기 질환 걸리면 그게 남한테 전혀 안 들려고 해서 마스크 쓰는 거지. 그거 심리적인 방역인 거지. 그냥 마음에 편한 거지, 마스크 쓰면. 물론 이제 뭐 물방울이라든지 비말 같은 거 좀 가려낼 수 있겠지만 안 쓰는 것보다 물론 낫긴 하지만 물론 뭐 장단점이 있지만 예. 참 웃기는 거지 않습니까? 마스크 썼다고 다 안 하고 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에서는 분배도 성당이라는 데서는 분배도 걔네들은 카운트 안 하고 꼭 개신교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8.15 집회 전광 목사 이런 집회는 카운트하고 민주노총 집회는 뭐라고 안 하고 처벌 안 하고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가 과학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되는 거 이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? 종교라든지 코미디 아닙니까 진짜 이거에 대해서 에? 참 진짜 공산주의라는 칼막스가 악령이 출몰하고 있다는데 유럽에서 진짜 공산주의, 사회주의, 전체주의, 나치즘, 소셜리즘 이런 국가 사회주의가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거에서 참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참 웃기죠. 예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